키키올릭입니다. 광란의 호주 오픈 1주차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의 2회전 아쉬운 탈락과 앤디 머리의 4시간 45분 투혼이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할 줄 알았었는데요. 이럴수가 2년 연속 준우승자인 메드베데프마저 3회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메드베데프를 탈락시킨 선수가 바로 세계 랭킹 31위인 세바스찬 코르다였는데요. 코르다는 스포츠 패밀리로 유명한 선수죠. 아버지 페트르 코르다가 예전에 메이저 테니스 챔피언이었고 2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골프 스타입니다. 아마 코르다 집안에서 막내이자 가장 덜 유명한 선수가 바로 세바스찬일 텐데요. 이번 2023년 호주 오픈을 기점으로 집안의 명예를 빛낼 또 한 명의 대형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드베데프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3대0 셧아웃 시켰습니다. 메드베데프를 이기는 게 얼마나 메이저 대회에서 어려운지 특히 하드코트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메드베데프를 2차례나 타이브레이크를 가서 제압을 했는데요. 코르다가 메드베데프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르다의 메드베데프전 승리 요인, 저는 코칭 박스에 앉아있는 한 명을 주목합니다. 바로 라덱 스테파넥, 체코 출신으로 2000년대 남자 테니스 톱 10까지 올랐던 나름 유명한 선수죠. 스테파넥이 현역 시절에 뭘로 유명했냐면요, 서브앤 발리를 즐겨 사용하는 기술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2002년 피트 샘프러스 은퇴 이후에 서브앤 발리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 점점 자취를 감췄는데요. 스테파넥은 첫 서브뿐만이 아니라 세컨 서브를 넣고도 서브앤 발리를 구사하는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2007년 US 오픈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상대로 이 서브앤 발리로 5세트까지 몰아붙였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메드베데프전에서 코르다가 스트레이트 셋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저는 네트 플레이에서 찾고 싶습니다. 코르다의 네트 플레이는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서 성공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48번이나 네트 앞으로 나와서 36점을 득점했거든요. 스테판에게 제자답게 서브앤 발리를 중요한 고비마다 굉장히 많이 시도했는데요. 이건 분명한 전술적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 베이스라인에서 한참 뒤에서 받아 올리는 리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략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서브앤 발리였잖아요. 코르다는 이 과감한 작전을 스테파넥에게 배운 완성도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코르다의 테니스 최대 강점은 원래 투핸드 백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르다가 한때 제2의 즈베레프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즈베레프만큼이나 강력하면서 깔끔한 투핸드 백핸드 공격이 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로스코트 랠리에서는 이 코르다와 백핸드 대결에서 이길 선수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 역시 백핸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선수인데 코르다의 백핸드 크로스가 훨씬 강력했을 뿐 아니라 깊이까지 있어서요.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에서 코르다가 우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건 코르다와 메드베데프의 위너 비교인데요. 일단 코르다가 훨씬 많은 50개의 위너를 터뜨렸다는 점, 이건 둘째치고 위너의 위치를 보시죠. 메드베데프의 포핸드 쪽 깊숙이, 그리고 앵글까지 있어서 오른쪽 라인에 바짝 붙는 위너들을 굉장히 많이 장렬했습니다. 반면에 메드베데프의 위너는 숫자도 적었고요, 깊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메드베데프는 32강전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연속으로 호주 오픈 결승에 오른 메드베데프여서 충격이 더 큽니다. 2022년 나달과의 결승전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 러폴이 트리플 브레이크까지 잡았던 저 순간 이후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메드베데프는 기량이 작년 저 순간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리턴에서요, 강점이 많이 상쇄됐고요. 끈질긴 수비와 범실하지 않는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도 한계가 뚜렷하게 엿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미 조코비치나 나달에 의해서 메드베데프의 약점이 많이 공유가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은 서브앤 발리 등으로 견제가 충분히 가능했고, 메드베데프가 강한 투핸드 백핸드는 슬라이스 샷으로 응수하는 등 메드베데프 격파법이 이제 광범위하게 선수들에게 인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 지지 않았던 치치파스나 루블레프에게도 메드베데프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핸드는 강력한 한방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음 그랜드슬램은 메드베데프가 제일 약한 클레이 코트와 잔디 코트 메이저 대회인데요.
과연 하락세의 메드베데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메드베데프 그리고 나달 두 명의 지난해 파이널리스트가 모두 탈락하면서 위쪽 대진표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주차 경기력을 유심히 살펴보면 치치파스의 약진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요. 치치파스는 16강까지 무실 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컨 서브를 조금 뒤에서 받는 방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왔던 치치파스의 백핸드 리턴이 호주 오픈에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번 대회 치치파스가 사고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호주 오픈에서 두 차례나 4강에서 발목 잡았던 메드베데프가 탈락한 만큼 치치파스가 일단 위쪽 드로에서 가장 유력한 결승 진출 후보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메드베데프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 넘버 2를 3대0으로 물리친 경기력을 코르다가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겠죠. 코르다는 2주 전 애들레이드 오픈 1차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랐고요. 조코비치와 풀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매치 포인트를 잡고 아쉽게 졌습니다. 그만큼 코르다의 돌풍은 반짝 그치는 것이 아닌 진짜 실력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코비치는 대진이 환상 그 자체인데요. 햄스트링 부상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내일 밤 디미트로프와 32강전을 치르는데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제대로 테스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조코비치의 우승 가능성을 제대로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오픈 이제 6일차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남녀 단식 우승 후보들이 대회 전보다 약간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호명하는 이름들 10명 안에서 우승자가 나올 겁니다. 만약 여기 외의 선수들이 우승하면 제 손목 걸겠습니다. 우승 가능성 높은 선수들부터 차례로 호명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노박 조코비치, 제시카 페굴라,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이가 시비용텍, 세바스찬 코르다, 홀거 루네, 캐롤라인 가르시아, 바보라 크레이지코바, 카렌 하차노프,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